2015년 삼성이 방산 사업을 2조에 팔았습니다. 10년 뒤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50조가 됐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0년 만에 주가가 31배가 됐어요. 이란 전쟁이 터지자 코스피가 한 달에 19% 폭락하는 동안 방산주만 역행해서 올랐습니다. 한국이 만든 미사일이 실전에서 96% 요격률을 증명했고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섰어요. 그런데 지금 이 주식들이 세계 방산 1위 록히드 마틴보다 2배 넘게 비쌉니다. 이게 진짜 버블인 건지 아니면 슈퍼사이클의 시작인 건지 오늘 숫자로 따져볼게요. 2015년 6월 하나그룹이 삼성테크인, 삼성탈레스, 삼성토탈, 삼성종합화 이 4개 회사를 한꺼번에 인수합니다. 가격은 약 2조 원이에요. 2조면 어느 정도 규모냐? 서울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2,000채 정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한화는 그 돈으로 삼성이 더 이상 하기 싫다고 내놓은 방산 사업을 통째로 샀어요. 당시 이 회사들의 영업이익을 보면요. 2014년 기준 고작 78억 원이에요. 대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이 78억이면 솔직히 용돈 수준이죠. 삼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같은 시간에 반도체에서는 수십조를 벌 수 있는데 1년에 78억 벌어다주는 사업에 경영진의 시간을 쓸 이유가 없었어요. 돈이 안 되니까 깔끔하게 정리한 겁니다. 근데 한화의 김승현 회장은 이 인수 직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에 록히드 마틴으로 키우겠다. 이 발언이 왜 중요하냐면요. 록히드 마틴이 뭐냐면요. 미국에서 가장 큰 무기 회사이자 세계 방산업계 1위예요. 이 회사의 전체 주식을 다 사려면 150조 원이 넘게 필요한 말 그대로 세계 최강의 방산 기업이에요. 1년에 78억 벌어다주는 회사를 사놓고 150조짜리 회사를 언급한 겁니다. 여러분이 2015년에 이 뉴스를 봤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솔직히 대부분 그냥 넘겼을 거예요. 뭔 록히드 마틴이야 78억짜리가 라고요. 실제로 당시 업계에서도 너무 무리한 인수 아니냐는 시선이 있었어요. 삼성이 버린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화의 도박은 역사적인 성공이 됩니다. 숫자를 한번 볼게요. 영업이익 78억 원이었던 이 회사가 2025년에 올린 영업이익 3조 345억 원이에요. 389배입니다. 78억짜리 사업이 3조짜리로 변한 거예요. 하루에 83억을 버는 회사가 된 겁니다. 10년 전에 1년치 이익이 지금은 하루치 이익이 돼버린 거죠. 시가총액은 1조 9천억에서 50조로 뛰었고요. 25배가 됐습니다. 삼성이 2조에 내놓은 회사를 한화가 10년 만에 50조짜리 제국으로 키운 겁니다. 이걸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2015년에 이 회사 주식을 100만 원어치 샀다면 지금 3,100만 원이 돼 있어요. 10년 만에 31배. 같은 기간 삼성전자에 넣었으면 2배도 안 됐을 겁니다. 코스피 지수보다, 부동산보다, 심지어 비트코인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자산을 이긴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한화가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방산주가 이렇게까지 폭발한 데에는 결정적인 촉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으면 방산주는 지금의 절반도 안 올랐을 거예요.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습합니다. 주식시장은 공포에 빠졌어요. 코스피가 한 달 만에 19% 넘게 폭락합니다. 사이드카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연달아 켜졌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바닥이 안 보인다는 공포가 퍼졌어요. 여러분 계좌에 1억이 있었다면 한 달 만에 1,900만 원이 증발한 셈입니다. 여러분 계좌에서 마이너스 19%가 찍히던 그 시기에 방산주만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비 오는 날에 우상가게만 정가를 받는 것처럼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데 무기 만드는 회사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3월 3일 하루만 보면요. LIG 넥스원이 하루에 29.86% 올라서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단 하루에 19.67%가 올라서 119만 5천 원이었던 주가가 하루 만에 143만 원이 됐어요. 한 주 갖고 있었으면 하루에 23만 5천 원을 번 셈이에요. 그런데 왜 이번에 방산주가 유독 이렇게까지 뛴 걸까요? 전쟁이 나면 방산주가 오르는 건 늘 있던 일이잖아요. 이전 전쟁들 때도 방산주는 올랐지만 이번처럼은 아니었어요. 단순히 전쟁 나면 무기 많이 팔겠지라는 기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만든 무기가 실전에서 진짜로 증명됐습니다. 천궁-2, LIG 넥스원이 만든 한국형 방공 미사일인데요. 하늘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예요. 이란 전쟁에서 60발 넘게 쏘았는데 그중 96%를 명중시켰습니다. 탄도미사일이든 순항미사일이든 가리지 않고 하늘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96%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어요. 미사일 100발이 날아오면 96발을 잡는다는 뜻인데 이건 시험장에서 나온 숫자가 아니라 실전에서 나온 숫자예요. 연습에서 잘하는 거랑 실전에서 잘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이랑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수치입니다. 이 숫자가 나오자마자 증권사들이 바로 움직였어요. 한국투자증권이 LIG 넥스원 목표 주가를 7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단번에 올립니다. 71.4% 상향이에요. 목표 주가를 한 번에 71% 올린다는 건 이 회사의 가치를 완전히 다시 계산했다는 뜻이에요. 시험이 아니라 실전에서 받은 성적표 하나가 회사 가치를 통째로 바꿔놓은 겁니다. 한국 무기의 가격이 달라진 순간이에요. 4월에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하면서 코스피가 하루에 6.87% 반등하긴 했어요. 하지만 협상이 언제 다시 결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전쟁이 끝나도 방산주의 구조적 상승 논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실적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천궁이 실전에서 증명한 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무기들이 실제로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숫자가 왜 주식시장을 뒤흔들었는지.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실적부터 보면요. 2025년 매출이 26조 6천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2배 넘게 뛰었어요. 영업이익은 3조 345억 원, 3년 연속 역대 최고를 갈아치웠습니다. 탱크랑 자주포를 만드는 지상방산 부문만 따로 보면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어요. 이것만 봐도 대단하지만 실적보다 더 중요한 숫자가 따로 있어요. 수주 잔고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만들어서 납품해야 할 일감이 얼마나 쌓여 있냐를 보여주는 숫자인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 60조 원이 넘어요. 여러분이 무기를 사는 나라의 국방장관이라고 해볼게요. 이란 전쟁에서 천궁이 96%를 요격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방공미사일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미국 무기는 성능은 좋은데 비싸고 납기도 느려요. 한국 무기는 실전에서 성능이 증명됐고 가격은 더 싸요. 어디서 사겠어요? 폴란드가 딱 그렇게 했습니다.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을 1차, 2차, 3차까지 계속 사면서 폴란드 한 나라에 판 금액만 18조 6천억 원을 넘겼어요. 한 나라한테만 18조를 판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루마니아에서는 K2 전차 216대 수출이 확정됐고 이라크에서도 K2 전차 250대 규모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전투기를 놓고 협의 중이에요.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한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LIG 넥스원은 수주 잔고가 26조 원인데 이게 대략 6년치 일감이에요. 지금 당장 새 계약을 하나도 안 따와도 6년은 먹고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항공우주, KAI까지 합치면요. 한화 에어로 60조, LIG 넥스원 26조, KAI 27조, 현대로템 11조 5천억, K방산 빅4의 수주 잔고를 다 합치면 130조 원이 넘습니다. 130조가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한국 1년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이에요. 국방 예산 2년치가 넘는 일감이 이미 계약서에 서명된 채로 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낸 세금 중에서 국방비로 간 돈이 대략 1인당 120만 원 정도인데 그 돈으로 만든 무기가 해외에서 몇 배로 벌어다 주는 구조가 된 거예요. 한국 방산 수출은 2025년에 150억 달러를 찍어서 세계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1년 전 3.6%였던 점유율이 6%로 뛰어오른 거예요. 숫자만 보면 완벽해 보이죠? 수주잔고 130조, 수출 세계 4위, 실적 3년 연속 최고치. 그런데 주식시장은 숫자가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주가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얼마나 비싼지를 보는 건데요. 집을 살 때 전세가율을 보잖아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으면 실거주 가치가 높다, 낮으면 투기 수요가 끼어 있다고 판단하죠. 주식도 비슷해요. 실적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 지표를 PER이라고 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올해 예상 PER이 23.1배예요. 이 회사가 올해 벌 돈의 23배 가격이 지금 주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계 방산 1위 로키드 마틴은 얼마냐? 14.7배입니다. 같은 방산주인데 한화가 로키드 마틴보다 1.6배 비싸요. 다른 한국 방산주는 더 심합니다. LIG 넥스원은 33.9배, 한화 시스템은 38.5배까지 올라가 있어요. 똑같이 무기 만드는 회사인데 한국 주식이 미국보다 2배 넘게 비싼 거예요.
명품 브랜드도 아닌데. 이 가격이 과연 합리적인 걸까요? 지금 이 질문을 놓고 두 가지 시각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먼저, 이건 한 산업이 몇 년간 계속 올라가는 대형 상승기의 시작이다 라는 쪽이에요. 모건 스탠리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방산에 슈퍼사이클이 온다고요. 근거를 보면요. 유럽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토가 회원국들한테 안보 지출을 GDP의 5%까지 올리라고 했거든요. 독일만 해도 국방비를 70% 늘리겠다고 선언했어요. 독일이에요, 독일.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군비 확장을 최대한 자제하던 나라가 지갑을 열었다는 건 세계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캐나다도 국방비를 대폭 올리면서 한국 K9 자주포를 검토하고 있어요. 유럽과 전 세계가 동시에 무기를 사야 하는 상황인데 미국 무기는 비싸고 대기줄이 길어요. 한국이 가격과 성능 둘 다 충족하는 대안으로 떠오른 거예요. 실전에서 96%를 요격한 미사일을 만드는 나라가 미국보다 싸게 팔겠다고 하는데 안 살 이유가 없어요. 게다가 수주잔고가 5, 7년치나 쌓여 있으니까 앞으로 매년 실적이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증권사 21곳이 전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강력 매수 의견을 냈고 평균 목표 주가는 155만 원입니다. 지금 주가에서도 25% 정도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반대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쪽 논리도 꽤 날카로워요. 대신증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버슈팅 국면에 진입했다.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다. 한국 방산주의 실적 대비 주가가 미국 방산주보다 두세 배나 비싼 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예요. 성장성이 높다고 해서 얼마든지 비쌀 수 있지만 지금 주가에 그 성장이 이미 다 반영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좋은 회사인 것과 좋은 주식인 것은 다른 문제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맛있는 빵집을 발견해도 빵 한 개에 5만 원이면 사기 망설여지잖아요. 방산주도 지금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유상증자 이슈도 있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에 3조 6천억 원어치 새 주식을 찍어서 팔겠다고 했다가 금감원 정정 요구를 받고 2조 9천억으로 줄였거든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내 주식의 가치가 물타기로 희석되는 거니까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이 돈으로 방산과 항공우주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라 시장이 결국 흥행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요. 회사가 이렇게 역대급 대규모로 돈을 끌어모은다는 것 자체가 경영진이 지금이 주가가 충분히 높을 때라고 판단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주인이 집을 가장 비쌀 때 담보대출을 받는 것과 비슷한 논리죠. 더 재밌는 건 미국 방산주도 이란 전쟁 이후에 같이 올랐다는 거예요. 로키드 마틴도 미사일 증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40% 넘게 뛰었거든요. 방산이라는 산업 자체에 전 세계의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궁금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을 지금 사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솔직히 말하면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2조짜리 회사를 50조로 만든 건 아무도 안 보는 곳에 베팅할 수 있었던 확신이었습니다. 삼성이 78억짜리 사업을 내놓았을 때 한화가 집었고 세계가 항공모기를 몰랐을 때 10년 동안 묵묵히 수출기를 열었습니다. 78억에서 3조를 뽑아낸 건 운이 아니라 그 10년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버블인지 슈퍼사이클인지 그건 결국 여러분이 이 숫자들을 어떻게 읽느냐에 달려 있어요. 130조 원어치 계약서를 보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읽을 수도 있고 로키드 마틴보다 2배 비싼 가격표를 보고 이미 늦었다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방산주 차트를 열어보실 때 오늘 이야기한 숫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